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당분간 이거 써. 나중에 그만둘 때 돌려주고. 당장 중고 기타를 사야 하나 하고 알아보던 저는 신이 나서 그녀의 기타를 받았죠. 그리고 다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연습을 하다 보니 간간한 합주도 가능해지더군요. 느린 곡 정도는 얼추 따라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그래서 가끔 제 누나와 둘이 합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누나와 합주를 할 때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누나가 제 속도에 잘 맞춰주었거든요. 잘 나가다가 엉뚱한 코드를 짚으면 누나는 깔깔 웃으면서 놀려대곤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녀도 그동안 어두운 모습보다 훨씬 밝아진 듯 했죠. 그렇게 진지하게 연습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번엔 여자친구가 뜨뜻미지근하게 식어버린 거죠. 저는 여자친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정확하게 맞았죠.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걸어 이별을 통보하더군요. 이유가 뭔데? 솔직히 오빠 과거 이야기 듣고 고민 많이 했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랑 결혼은 못하겠어. 오빠 과거를 우리 부모님께 솔직히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잖아. 난 그런 식으로 결혼하고 싶지 않아. 미안해. 그렇게 여자친구를 붙잡을 수도 없었던 저는 시리에 빠졌습니다. 이별의 아픔도 아픔이지만 무엇보다 절 괴롭히게 한 건 그 과거가 또 날 넘어뜨렸다는 것이었죠. 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옛날 일을 고백하면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평생을 같이 해야 할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말을 하면 발목을 잡히고 말을 하지 않으면 중대 사실을 숨기게 되는 이 상황이 암울했습니다.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 시절을 뛰어넘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한동안 두문불출하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하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어떻게 알았는지 제 누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나와, 소주 한잔 하자. 10분 내로 나와, 알았지? 그리고 그녀와 집 앞에 작은 술집에서 만나 제 속을 털어놓았죠. 에휴, 다 때려치울까봐요. 이렇게 살아서 뭐해요? 내가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도 내가 시궁창 출신이라는 게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나 봐요. 규영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야. 지금 널 보면은 얼마나 듬직하고 좋은 사람인데 네 여자친구 분명히 나중에 후회할 거야. 너 같은 사람을 놓친 걸. 여자친구도 여자친구인데 날 이렇게 만든 아빠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빠랑 엄마가 왜 이혼을 했는 줄 알아요? 간통이요. 간통죄로 빼도 박도 못하고 경찰에 끌려갔어요. 2004년만 해도 간통죄가 있었거든요. 엄마가 모텔에서 아빠랑 그 상간녀를 덮친 거죠. 솔직히 아빠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꼬인 거예요. 아빠는 바람을 피웠고 엄마는 아빠를 감방에 넣었죠. 근데
엄마는 그렇게 놓고도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폐인같이 살다가 죽었죠. 그렇게 혼자가 된 거예요. 솔직히 전과자가 된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하기는 싫고 어떻게든 혼자 살려고 노력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누구라도 나한테 도움을 줬으면 나도 그런 짓까지 안 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사는 세상은 아무도 없었어요.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저는 그날 술에 취해 지금껏 가슴에 품어왔던 아빠와 세상을 향한 욕을 신나게 했습니다. 제 누나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저를 위로했죠. 사실 그때 누나가 저에게 무엇라고 했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아요. 그저 그녀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뿐이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 누나는 저를 챙겨주었고 그 덕분에 저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 자리로 돌아왔더니 이번엔 누나가 다른 지역에서 매장을 차린다며 이곳을 떠난다고 하더군요. 멤버들 모두 누나를 말렸지만 그녀는 멀리 간다며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제 밴드에서 자신의 포지션은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요. 결국 누나가 마지막으로 나온 날 저는 그녀의 기타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다른 곳으로 가버렸죠. 다른 멤버들은 다시 평소처럼 돌아왔는데 저는 누나가 없는 클럽에 나갔는데 너무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누나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그녀 한 사람이 없어졌을 뿐인데 이 도시 전체가 휑해진 느낌이었죠. 형님들이 제 죽상을 보며 제이 없어서 지구가 망했냐? 하고 놀리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빈자리만 크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새삼 저에게 누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크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며칠 뒤 사장님이 전화를 걸어 누나가 전해주라고 한 게 있다고 잠시 클럽에 들르라고 하더군요. 그녀가 저에게 준 것은 바로 그 기타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녀의 편지도 함께 있었죠. 기용아, 미안하다. 사실 널 처음 봤을 때 알았던 것 같기도 해. 그런데 그냥 혼자 아닐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 내가 그 사람이야. 널 경찰에 신고한 사람. 내거리마트 사장이 죽은 내 남편이었어. 사실 남편은 네가 물건을 가져간다는 걸 알았지만 널 도와주려고 했었어. 그런데 젊은 나이인 내가 물건 훔치는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기엔 너무 어렸었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널 신고했고 사실 너 잡혔을 때 네가 왜 물건을 훔쳤는지를 알고는 조금 당황했었어. 내 생각과는 너무 달랐거든. 나는 그냥 재미로 물건을 훔치는 애일 거라고 생각한 거야. 어쩌면 너에게 말 한마디라도 걸었으면은 널 도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어.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지만 잘한 일이라고 내 스스로를 합리화시켰지. 그런데 나중에 내가 혼자 되어보니 네 생각이 나더라. 남편과 나는 음악을 하다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는데 내가 복이 없는 사람인지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의 결혼을 반대했던 시어머니가 아이도 데려갔지. 나한테 남은 건 남편의 기타와 함께 부르던 노래뿐이었어. 그래서 다시 기타를 잡았는데 사실 이번엔 너와 있으면서 안정이 된 것 같아. 남편이 가고 난 다음 처음으로 너에게 의지했지.
항상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 기타는 이제 너에게 줄게. 너 역시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말이야. 너의 힘든 시간에 나 역시 어떤 식으로든 보탠 것 같아 미안해, 기영아. 넌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로.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앞으로 잘 헤쳐나가길 바랄게. 그 편지를 읽는데 머리가 멍해짐을 느꼈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마음을 준 사람이 예전에 날 신고한 사람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 한동안 밴드 연습도 안 나갔습니다. 사실 누나가 떠난 뒤로 그다지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다시 예전처럼 퇴근 후 집에 와서 TV나 보고 SNS나 뒤적거리곤 했죠. 한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친구 추천으로 나오더군요. 단순한 호기심에 클릭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전 여자친구의 지금 애인이었죠. 둘의 사진이 올라온 지 꽤나 오래되었더군요. 첫 커플 사진의 업로드 날짜를 보니 전 여자친구가 저에게 이별을 말하기 반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그냥 제 과거를 핑계를 대고 헤어진 것일 뿐이라는 거였죠. 모든 걸 깨달은 순간 전 여자친구에 대한 분노보다 제 누나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바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사장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가 어디로 이사를 갔느냐고 물어봤죠. 쟤 이사 안 갔어. 그냥 안 나오려고 이사 간다고 한 거야. 계속 그 집에 살아.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녀의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들겼죠. 누나는 시끄러운 소리에 문을 열고 나왔고 저는 그대로 그녀를 안아버렸습니다. 누나, 내 과거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나 말대로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 누나 좋아해요. 예전부터 좋아했는데 이제 내 마음을 알았어요. 이제 내가 누나 지켜줄게요. 난 누나를 힘들게 한 쓰레기들이랑 다른 사람이에요. 제 가슴 벅찬 고백을 들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녀와 저는 작은 결혼식을 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8살 연상의 아내인 셈이죠. 밴드 멤버들은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다며 저희를 놀려댔습니다. 요즘 아내는 기타를 못 치고 있어요. 임신 중이라 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 대신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에 얽혀있던 저와 아내는 지금 그 누구보다 평범하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서로 보내온 힘들었던 시간을 감싸 안고 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 저는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일은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한 일이었을 뿐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말이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